이용섭 전 의원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호남 인사가 중용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나타난 변화에 기대와 신뢰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추진하는 특급 호텔 사업이 서민 상권 보호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중대 기로를 막고 있습니다. 5.18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문의가 지난해보다 배가량 늘어나는 등 5.18이 빠르게 재위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사선 의원인 김동철 의원이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인사들에게 잇따라 중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이용섭 전 의원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나타난 변화에 기대와 신뢰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섭 전 의원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스스로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특보로도 임명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미 호남 총리를 지명한 점 때문에 다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서 일자리 부위원장 발탁까지 인사를 통해서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켜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호남의 신뢰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도 한때 시장 자리에 도전했던 이 부위원장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김희중 대주교를 교황청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의 사선 국회의원인 김동철 의원이 국민의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부가 진정한 연정을 제안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개별 의원을 접촉해 장관직을 제안하는 것은 사이비연정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책연대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 특급호텔 건립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롯데는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던 서울 상암 복합 쇼핑몰 설립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신세계 역시 경기도 부천의 백화점 신설 계획을 최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은 물론 후보 시절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 복합 쇼핑몰 이점으로 우리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신세계가 광주에 추진 중인 특급호텔 쇼핑몰 복합시설 건립도 안개 속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선거 기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당 원내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소상공인 보호기조가 한층 더 강화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 신세계는 대외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연기 또는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소상인 상생 방안이나 교통 대책 등 광주시가 요구한 보완책 마련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인허가를 결정하진 않을 거란 전망 역시 특급호텔 건립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달라진 5.18의 위상. 묘역에 가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올해 5.18 전야제와 기념식도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화꽃을 들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5월 영령에게 인사합니다. 80년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5월 유족에게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놔두고
그 아기를 못 살린 애미애비가 얼마나 짠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원통해서 안 걷다고.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아이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고, 이 아이들이 또한 이걸 기억해서 앞으로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지난 주말에만 14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반쪽에 머물렀던 5.18의 위상이 올해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문의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는 이미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이 이물리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모습을 9년 만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것도 참석 문의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올해 5.18 전야제에는 백남기 농민가족과 세월호 유가족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민주가족들이 대거 참여하는 치유와 연대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연대의 정신도 있고요. 그때 화해하고 이제는 새로운 민주가 들어섰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태행을 거듭했던 5.18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석인 코스모스 극단 대표와 헌트리 목사가 5월 어머니상을 받았습니다. 5.18 당시 시민수습 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박석인 대표는 연극으로 5.18을 알리는 데 앞장서왔고, 헌트리 목사는 5.18 당시 기독병원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5.18을 세계에 알린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5월 어머니 집은 5.18을 마당극으로 만들어 일본과 동포 사회에 알린 히가시쿠조 마당축제에서는 단체상을 시상했습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5.18 37주년을 맞아 특별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교포 출신의 지휘자가 선정한 37주년 헌정곡은 바로 독재와 민중의 승리를 다룬 교향곡입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스탈린 치하의 옛 소련에서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교향곡 5번 혁명. 당국의 비평과 예술의 자유 사이에서 고뇌했던 거장의 작품이 광주시립교향악단의 5.18 37주년 헌정곡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광주시향 주희봉을 잡은 제1교포 출신 김홍재 지휘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만든 5.18을 기념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광주 시민들 모습을 보고 참 우리가 감동받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에게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조국 핀란드의 자유를 갈망했던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모차르트의 예술적 경지를 엿볼 수 있는 클라리넷 협주곡이 이번 5.18 추모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베를린에서 뉴스를 통해 5.18의 참상을 목격했다는 김홍재 지휘자에게 광주의 5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독재 자체를 받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의 그 순간을 찾자, 그런 의미로 50년 넘게 무국적 조선인으로 살며 국경과 이념의 벽을 넘나든 김홍재 지휘자.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춘 광주시향이 5.18 37주년을 어떻게 기념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57살 김모경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2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달아나는 것을 본 택시 운전자 등 시민 2명은 7km가량을 추격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지난달 면허가 취소된 박 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1차 공모에서 탈락한 후보가 2차에서 후보로 내정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청문위원들은 1차 공모 당시 4순위로 탈락했던 김성호 후보자가 2차 공모에 참여하는 과정에 광주시와 교감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고, 김 후보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내일은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고용 관련 기관들과 일자리 창출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새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정 방향에 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일자리 기여도를 예산 편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광주 만원 행동이 출범식을 갖고 최저임금 10,000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는 한국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